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 현재 이별이 되어 있다면 혹은 다퉈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면 남아있는 숙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두 분의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부엉이, 두 번째 재봉틀, 세 번째 파프리카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은 숙제 첫 번째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열면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6개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6개의 지팡이가 메인 에너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남아있는 숙제는 6개의 지팡이의 형태로 올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6개의 지팡이는 뭐냐? 일단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승리인 거죠. 그런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다. 어떤 성취를 이룬 것 같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6개의 지팡이고요. 금이환영이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전쟁터를 나가서 승리를 해서 돌아왔다 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게 이 6개의 지팡이입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상대편에게 금이환영을 한다. 내가 너와 이별됐던 건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성취했어. 그래서 너를 다시 만나야겠어. 든 뭐든 간에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뜻을 이루고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좀 커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상대편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두 분 관계가 조금 힘든 상황에 있다, 뭐 좀 다퉈서 연락을 좀 뜸하게 하고 있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남아있는 숙제는 상당히 성공적인 무엇인가로 간다는 거죠. 석세스예요. 키워드는 아예 다르게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 관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그 관계가 정리가 되고 여러분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 사람의 출현은 여러분에게 어떤 보답 같은 것으로 오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6개의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6에너지잖아요. 타로 카드에서 6번 메이저 알카나가 러버스고 나머지 카드들도 거의 대부분이 사랑, 과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에너지를 봅시다. 선글라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선글라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여행이 좀 풀려서 외국을 나갈 때 면세점에서 선글라스를 질렀다. 가능하죠.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참 멋있는 어떤 상대편이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가 됐든 저도 얼굴 못생겼는데 선글라스 끼면 볼만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가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안 보고 있는 척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와칭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됐든 상대편이 됐든 누군가 한 명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솔직히 그 관점에서 볼 땐요, 이 관계가 끝난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몇 년 정도 막 지났을 때 선글라스 에너지로 지켜본다? 뭐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글쎄요, 저는 이게 다퉜다라고 가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있는 상대편의 에너지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에너지입니다. 디태치먼트가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은 얼음같이 차갑다 카드네요.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어떠한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트랙션이 나옵니다. 마스가 있는데요.
하지만 끌리나 봐요. 그런데 이 마스 에너지는 상당히 외모적인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편을 좋아하는 이유도 마음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상형 뭐 이런 느낌이긴 해요. 그런데 이상형인데 차가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격은 안 맞나 봐요. 약간 그 느낌인 거죠.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컨트롤입니다. 그렇군요. 자, 카드 한 장 더 열게요. 이고 카드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여러분, 보통은요, 끝나지 않은 숙제를 보러 오셨다면 이별이 됐거나 그런 상황에서 좀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뭐가 남아있냐 이런 거를 보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부분은요, 두 분이 아직 사귀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썸입니다. 썸이란 표현보다는 밀당에 가깝고요. 여러분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파란색 카드 두 개가 보이죠. 여러분이 디태치먼트를 하고 있는데요, 차갑게 대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컨트롤 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다가가는데 그것 역시도 전술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베네티 앤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이분이 다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인싸스러운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쪽에서는 핫을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외모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이분도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두 분의 공통된 에너지는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 건데 여기는 차갑고 여기는 전술적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 베니티 앤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허세가 있다라는 느낌인데 제가 일단은 얘는 보고만 갈게요. 일단 교황님 카드가 나왔어요. 상당히 길게 갈 수 있는 어떤 관계고 이게 결혼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만약에 사귀었던 분이라면요, 6개의 지팡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면 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홈플러스 간 거죠. 라면하고 사러 갔는데 기저귀 섹션에서 카트를 끌고 가다가 쿵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회는 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오래전에 끝났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보여줬던 표정은 이분에 대한 뭐지? 왜 이런 데서 만나라는 표정 플러스 넌 나에게 상처를 줬어 플러스 하지만 넌 여전히 멋있구나 플러스 기타 등등을 보여준 거죠. 그 짧은 2초 안에 그 표정이 다 있었던 거고요. 이분은 여러분을 보고 여전히 여러분이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은 컨트롤이 나왔다는 말은 뭐 전혀 여러분과 뭐 여지를 주지 않겠다, 그냥 그것은 홈플러스기 때문에 만난 것이다 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미묘하고 그런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카드 안에는요. 얘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부터 가겠습니다. 6개의 동전 역방향이고요. 6개의 동전 역방향. 8개의 동전도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 더 열겠습니다. 9개의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상대편 9개의 동전 정방향이고요. 킹 오브 스워드가 역방향입니다. 그래요. 하나 더 열겠습니다. 저스티스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세상에 교황 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교황 떨어뜨렸을 때 여기 사이에 넣고 제가 셔플을 했잖아요. 그런데 얘가 제일 밑으로 와버렸어요. 얘가 나오려고 했나봐요. 자, 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아까 얘를요 6개 동전이라고 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녹화 중이어가지고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게 6개가 아니라 4개의 동전입니다. 제가 이 숫자가 거꾸로 보이니까 6인 줄 알았어요. 6개 동전이 아니라 4개 동전이에요. 여러분, 솔직히요 제가 이 카드들이요 뭔가 하나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고르신 분도 많고 하니까 그 내용과 맞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에너지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읽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고집인데요.
그 고집을 의미하는 카드들이 또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게 고집이라기보다는 결정을 하나 내린 거거든요. 그 결정을 따라가고 있는 뭐 이런 거예요. 그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장씩 한번 가봅시다. 자, 4개의 동전의 역방향은요,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탕수육은 부먹으로 먹어 라는 것은 여러분의 고집이죠. 왜 꼭 부먹으로만 먹어야 돼요? 찍먹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 찍먹도 먹어보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갖고 있었던, 전혀 타협하지 않았던 그 어떤 것들에 여러분이 조금 놓겠다는 거죠. 자, 근데 8개의 동전이 나왔어요. 8개 동전은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이분이 동전을 붙이고 있잖아요. 집중해서 내가 하나씩 이뤄나가는 그 순차적인 부분들을 노력하고 있다.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일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9개의 컵이 나왔어요. 9개의 컵은 일단 구에너지죠. 혼자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 혼자라는 게 약간 개인이라는 의미를 붙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에요. 개인의 행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탕수육을 부먹으로 먹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개인의 행복인 거죠. 근데 나는 꼭 부먹으로만 먹어야겠어 라는 에너지가 얘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에 사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것이 욕심을 의미하는 키워드입니다. 저는 솔직히요, 상당히 좀 불만이 뭐냐면, 이렇게 9번 컵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바리에이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타로 카드들 있잖아요. 보면은 다 남자들이 뚱뚱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욕심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건데, 저도 나름 배가 나온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카드. 그렇죠. 뭐, 욕심, 뭐, 마른 사람이라고 욕심 없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약간 그렇게 그려놓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약간 탐욕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상대편 보겠습니다. 9개의 동전인데요. 9개의 동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싱글입니다. 얘도 싱글인데 얘는 아예 대놓고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귀려고 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곳 여행하고 뭐 차박을 하고 캠핑을 하든 뭘 하든 나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카드는 일단 여기서 어떤 새가 메시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려고 하나 봐요. 자, 킹 오브 스워드가 있죠. 킹 오브 스워드는 확고한 결심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요, 이 칼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칼이라는 것은 어떤 명백한 생각과 선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할 입장에 놓여져 있다, 혹은 그렇게 할 생각이다, 그렇게 할 타임에 놓여져 있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겠다, 결정 못 내리겠다 라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자,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는 일단 카르마를 의미하기도 해요.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것은 균형과 공평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얘가 갖고 있는 것이 카르마인데요. 그걸 접목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제외를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에게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너가 더 힘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와 제외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는 에너지가 얘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법적인 카드로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 자체가 민사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찾아올 때도 쓰는 게 법이잖아요. 아무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잘잘못을 따지고 거기서 정당하게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줘야 될 것은 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얘도 솔직히요, 법인데요. 이 법과 이 법은 뭐가 다르냐면, 전철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라는 의미의 법이에요. 법전에 적혀 있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우리가 예의를든 뭐든 간에 갖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적인 법인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교황인데, 얘는 아예 대놓고 우리가 직접 법전에 써놓은 그 법을 의미하는 게 좀 커요. 아무튼 얘도 법을 의미하는데 얘는 전통적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고요.
그리고 어떤 믿음과 신뢰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렇게가 지금 메이저 알카나잖아요. 이게 황소자리, 천칭자리인데 이 두 별자리의 룰러, 즉 관할하는 별은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 리딩이 뭐 단순하게 보면 황소자리와 천칭자리 분의 어떤 리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자, 에너지는 이렇게 읽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들어주셨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제네럴이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자리, 상대편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보여지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요, 여러분이 약간 인싸 같아요. 여기를 저는 여러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이 카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이분이 인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이 인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요, 뭘 하시는 것 같냐면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 건데 여러분 외모가 좀 특출나거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호감이 있거나 이래서요, 흔히 말해 뭐 대시를 많이 받거나 혹은 전화번호를 따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 중앙에 남자분 보이시죠?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에게 일명 조공이라고 해가지고요, 동전을 들고 왔어요. 한 사람씩. 저희 동전도 받아주십시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뇌물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이분이 뭐 상당히 큰 대지주였든 뭐든 간에 아무튼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분은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흔히 말해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느껴지는 뭔가가 있나 봐요. 실망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를 원해 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좀 짜증나게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옆에는 8개의 동전이 나왔잖아요. 자, 이분이 이렇게 하나 둘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벽에다가 동전을 달고 있는데 아직 3개는 별도 깎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얘까지 다 달아야지 일이 끝나는 건데 아무튼 열심히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얘도 뒤집어졌어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을 정말 나쁜 사람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뭐냐면 꽃뱀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조공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요. 돈을 받는다? 뭐든 받고요. 그것들을 하나씩 쌓아나가고 있었던 거죠. 꽃뱀의 관점에서 볼 땐 그래요. 뭐 여러분이 꽃뱀일 수도 있죠. 뭐 여러분이라고 꽃뱀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카드는 나는 나의 욕심만을 채우겠다라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꽃뱀이 아니다 라고 볼 땐 제대로 된 사람을 찾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지고 오거나 접근해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거부하지 않고 만나는 봤나 봐요. 그런데 그 여러분에게 바란다는 것이 결혼이 됐든 섹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것은 나에게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구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통하는 것도 있고 적절하게 맞고 이런 사람을 찾고 싶은데 이분들은 뭔가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 즉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과의 무엇인가를 끄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채워지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뭐 취미를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지금 컵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또 조금 다르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디태치먼트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상당히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인데 옆에는 불같은 마스가 있어요. 핫앤콜드예요.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은 마음 주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것만을 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뭐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이쁘면 다야, 잘생기면 다야 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지, 이 사람들이겠죠. 여러분에게 뭔가를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는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람들에게 기회는 줘봤고 이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열어놔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됐어,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내가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겠어. 싫으면 가, 꺼져. 너희 같은 애들 한두 번 봤니? 라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은 뭐냐? 이분은 제 느낌적으로는 이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9개 컵의 에너지로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나한테 이렇게 바치는 애들 많아. 왜? 내가 이때까지 많은 기회를 줬고 했지만 다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를 원했어. 난 그런 게 싫어. 난 살아나고 싶다고. 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분이 느끼는 건 뭐지? 그렇게 잘났나? 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쁘면 다냐라는 거죠. 약간 그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뭔가 과거에 두려운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해 볼 땐, 이 카드로 볼 땐 이분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걸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이 이전에 사귀었던 분이 약간은 좀 금전을 밝히거나 했던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9개 동전을 꺼냈잖아요. 동전적으로 내가 안정적이면서 싱글인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저스티스를 꺼냈어요. 자,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 여러분도 돈만 밝히고 나에게서 뭔가를 가져갈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스티스를 꺼내면 안 돼요. 왜냐면 도망가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냥 여기에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스티스를 꺼냈다는 말은 내 마음에서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에너지예요. 그 말인즉슨 저울의 반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은 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에이스 침대 같은 에너지라는 말인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고 있는 게 본인의 컨트롤이에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하이힐의 끝이 되게 뾰족하잖아요. 자칫하면은 이분의 이빨을 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조심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택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도 이게 이분의 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분에게 넘어오게 하는 전술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런 미묘한 모든 것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이 상당히 진정성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글라스로 볼 때는 두 분이 서로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6개의 지팡이는 뭐냐면 승리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키워드가 승리잖아요. 지금 어떤 누구도 지금 여기에 사인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먼저 가거나 내가 좋아한다 말하거나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건 힘겨루기입니다.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끝나지 않은 숙제를 보러 오셨다면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보러 오신 건데 보통은 아주 오래된 연인일 확률이 큰데 지금 이건 그런 느낌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가고 있는 관계에서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날지를 보러 오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저는요. 두 분의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봅시다. 블레싱이 있어요. 레인보우가 있네요. 레인보우가 뭘까요, 여러분? 무지개를 비만 오면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지 무지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만큼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나 블레싱이잖아요. 여러분도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던 건데 포기한 거잖아요. 어떤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도 다소 욕심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카드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분은 제가 느껴지기에는 카르마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상처가 좀 있는 분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교황님의 관점에서 볼 땐 두 분은 블레싱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만나지는 게 맞고
두 분이 뭐 서로 뭐 힘겨루기 하고 뭐 네가 뭐 먼저 좋아하네 내가 좋아하네 그런 건 부수적인 부분인 거고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잘 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6개의 지팡이 제가 힘겨루기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건 힘겨루기 맞긴 맞거든요. 그렇긴 하나 단순히 힘겨루기가 아니라 인생의 승리라고 할까? 약간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날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10월에요 여러분. 일식과 월식이 있거든요. 일식은 어떤 것의 시작이고요. 월식은 어떤 것의 클로즈예요. 일단 일식은요. 천칭자리에서 일어나요. 이게 아마 10월 17일인 것 같고 10월 25일인가의 월식이거든요. 그게 황소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나온 건가? 이 카드가? 그렇게 볼 땐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에너지가요. 한 사이클이 닫히고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예죠. 비가 오면은 생기는 게 무지개니까요. 그렇게 볼 땐 두 분의 뭔가 시작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리딩은 끝나지 않은 숙제가 아니라 나에게 다가올 새로운 인연인 거죠. 저의 리딩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주제와 맞게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로맨틱한 사이클이 시작이 된답니다. 그래요. 새로운 로맨틱한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얘도요 천칭자리의 신월이에요. 이게 천칭이에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에게 새로운 사이클이 열린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가 볼게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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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저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드가요,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일단 뉴 로맨틱 사이클이 있잖아요. 새로운 로맨틱한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데 반지까지 있어요. 반지는 사귀자예요. 볼 것도 없는 사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귀자를 이 상태에서 사귄다는 거예요. 마스크가 있죠. 마스크가 뭐냐? 얼굴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왔잖아요. 선글라스. 그러니까 두 분 다 서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달라요. 자,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볼 땐 나에게 이렇게 무엇인가를 갖다 바쳤던 이런 사람과 너도 별다를 거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이분 입장에서는 너는 주변에서 뭔가 갖다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에게도 뭔가를 바라는 게 있겠구나. 너란 사람이 원래가 인싸니까 나에게도 뭔가를 바라는 게 있겠지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안 하고 있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관점에서 볼 땐 당연히 마스크를 쓰겠죠. 하지만 마스크를 왜 쓰겠어요? 웃기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여러분을 꽃뱀으로 보고 여러분은 이분이 너도 똑같은 애들이야 라고 본다면 그냥 떠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갈등이 나와요? 내가 여러분을 선택할까? 다른 길로 갈까? 왜 크로스로드가 나왔겠냐고요. 그 이유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번호조합은 곰인데요. 자, 곰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일단은 노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도 의미하고 솔직히 이게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가 녹잖아요. 그래서 곰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녹았어요 지금 이게. 청정 빙하수긴 한데 얘가 이렇게 호우적대고 있는 거죠. 삽질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곰이라는 것 자체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얘예요. 그래서 저는요 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관계가 우리 흔히 말하는 상당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커플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두 분 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상으로 온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되게 조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선글라스도 웃기잖아요. 꽃뱀으로 봤어요 여러분을. 그럼 선글라스를 왜 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5년 전에 이별됐던 그 사람과 전 어떻게 될까요? 약간 이런 느낌의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에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요약을 하자면 두 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선글라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갈등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 천칭자리 때. 참고로 천칭자리는 10월 22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카드 열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일식과 월식, 그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분의 사이클이 힘들었던 사이클이든 좀 길었던 사이클이든 뭐든 간에 그거 하나가 이렇게 닫히고 클로즈되고 다시 뭔가가 열린다. 그런 느낌으로도 보여지긴 합니다. 자, 카드를 엽시다. Improving Health가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이거든요. 건강을 좀 챙겨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 뭐 건강검진 시기가 됐잖아요. 또 그런 것도 의미하고요. You are ready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준비됐답니다. 그냥 가면 된대요. 이분을 좀 믿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이 리딩과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퍼즈 카드가 나오는데요. 뭔가 좀 애매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춤이죠. 자, 이거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확실하지 않다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 그 시간을 준 거야. 그리고 밀어붙일 필요도 없어. 마음속에 있는 영특함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결정이 나게 하는 부분으로 인도를 해줄 것인데, 만약에 너가 이 행동을 빨리 취해야 된다라고 압박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라면 아마도 그것은 이게 기회가 아닐 거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사인이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뭔가 더 나은 기회들도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기회, 여러분에게 딱 맞는 것은 우아한 형태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거야 라고 하거든요. 생각을 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말 자체가. 일단은 교황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상당히 괜찮은 에너지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상당히 길게 가는 거고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길게 간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결혼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인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 밑에 크로스로드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갈등을 하고 만약에 이 곰이 밀어붙인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 카드와도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밀어붙인다? 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만약에 밀어붙인다면 여러분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쪽에서 마스를 꺼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칼을 안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여러분이 칼을 잡으라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혹은 여러분이 9개 컵이고 이쪽에서 9개 동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직까지는 싱글로 더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커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감정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저스티스를 꺼낸 거라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도 이 사람은 괜찮다라고 해서 만약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빨리 날 결정해. 나 인싸야. 나 같은 사람 너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은 웬만하면 지양해라 라는 그런 의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카드인데 뭐가 나올까요? 양자리가 나옵니다. 일단 양자리스러운 카드는 없었어요. 6개의 지팡이가 양자리이기는 한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달 혹은 일주일 뒤거든요. 일단은 약 한 30일 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리딩 안에 양자리가 있을 수도 있죠. 양자리는 3월 21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생일을 가지신 분인데요. 뭐 이것 역시도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꺼낸 거예요.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사이클은 뭔지 봅시다. 얘를 보면 알겠죠.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러브 랭귀지, 액트 오브 서비스입니다. 아하. 이 오라클에서 러브 랭귀지라는 카드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가다가 뭐 이별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대신에 내가 이걸 좀 조언을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하면 괜찮아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해봐 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 관계가 뭔가가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인연이라는 거죠. 새로운 인연일 때 나오는 카드가 얘예요. 말을 하는 것보다 행동을 보여주는 게 더 큰 소리가 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분도 스케이트장을 갔어요. 이제 곧 스케이트 탈 때 됐죠. 이렇게 부축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 막, 너를 사랑해, 사주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 이렇게 보여주게 될 때 아주 커지는 사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행동을 먼저 보여줘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끝나지 않은 숙제인데, 왜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다? 그러면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홈플러스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부엉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 두 번째,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남아있는 숙제, 그것은 무엇인지 이제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에너지가 뭔지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에너지 한 장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Six of Pentacles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의 에너지로 6개 동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6개 동전은 정말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특히나 그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6개의 동전만한 게 또 없어요. 물론 러버스 카드 같은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사귀게 되다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귀는 것도.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하게 되잖아요. 주고받는 것. 내가 하나를 줄 때 다시 하나를 돌려받고 온전히 내가 그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50%를 하고 있다 라는 그 느낌을 주는 에너지가 바로 6개의 동전이에요. 넘치지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은 그런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직히 이게 6번 카드잖아요. 부엉이 리딩 때도 6번 카드가 나왔는데 6이라는 숫자가 사랑하고 가장 관련이 큽니다. 일단 6번 메이저 알카나가 러버스잖아요. 그래서 6번 카드들 지팡이, 동전, 칼, 컵 이런 것들 다 과거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리딩은 끝나지 않은 숙제인데 일단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두 분이 이별이 됐든 뭐랬든. 근데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 답습하고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내가 이런 부분을 더 해줬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카드예요. 두 분이 사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나올 법한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별이 된 게 아니라 진행이 되고 있는 관계에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지요. 나투데이가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나투데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다툼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오늘은 아니야. 상대편이랑 얘가 일단 떨어졌는데 보고만 갈게요. 과거라는 카드고요. 고통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렉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서 뭔가 부족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족한 게 아니죠.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가 하나를 주면 그대로 하나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그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이 다툼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상태가 이 에너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일단 듭니다. 일단 나투데이는 다퉜는데 화해를 오늘 한번 해보자. 오늘 스벅에서 만나자.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됐든 이분이 됐든 오늘은 아니야 라는 말이죠. 왜냐면은 그 만남을 할 때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감정이 아직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많이 화가 나 있는 건 사실이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있고 싶다라는 거죠. 카드를 계속 열겠습니다. 자, 여러분 쪽에서 마음이 다쳤다가 나왔어요. 이 카드가 얘예요. 따지고 보면. 글쎄요,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할 때 이분의 마음이 닫혀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겠죠.
거부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셀프 케어를 하고 있답니다.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하. 자, 이 카드 떨어졌었잖아요, 여러분. 스피릿으로 나온 건데 제가 이거 다시 집어넣고 셔플했죠.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래서 다시 또 나오네요. 이분이 꺼내려고 했었나 봐요. 이쪽에서 변화를 꺼내네요. 이분이 변할 건가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6개의 동전에 감정을 가지지를 못했단 말인 거거든요. 즉, 내가 한 개를 줄 때 한 개를 못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해줬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태는요, 휴전입니다. 휴전. 요즘에 전쟁 때문에 또 말이 많잖아요. 이건 이제 전쟁이 일단 있었고요. 지금은 약간은 휴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볼게요. 여러분부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킹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엠프레스가 있어요. 그런 거군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2개의 동전 역방향이에요. 상대편 보겠습니다. 야, 여기서는 킹 오브 컵스를 꺼내네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더 풀의 역방향이에요. 8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러버스의 역방향이네요. 자, 밑에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있었어요. 역방향인데 그렇군요. 자, 야, 에이스 컵스도 역방향인가요? 자, 이렇게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킹 스워드가 있죠. 여긴 킹 컵이 있어요. 그러니까 킹이 둘 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는 메이저 알카나예요. 여기도 메이저 알카나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카드는 둘 다 동전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이게 패턴이 결론적으로는 코트 카드, 메이저 알카나, 동전 카드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꺼냈고요. 지금 메인 에너지로 꺼낸 것도 동전이에요. 자, 그런데 동전이라는 게요, 어떤 생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은 아니에요. 그리고 외부적인 무엇인가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환경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지금 동전적인 어떤 상황과도 상당히 관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두 분이 이렇게 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때는 그게 외부적인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통 이제 바보타로에서 늘 하는 것은 뭐 삼각관계다, 사각관계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진짜로 외부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이게 상당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지금 아까 카드들을 다 뒤집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더라인에 있었던 카드 다음으로 나오는 카드인데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엠페러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엠프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의미하는, 그리고 정말 행복했던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얘도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카드는 가족이 이렇게 뭉쳐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비가 내리고 있는데 솔직히 이 상황도 상당히 행복한 거예요. 비가 왔어요. 소나기가 왔는데 가족들이 빨리 비를 피해서 어디론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도 당시에는 비를 맞으니까 안 좋은 거겠지만 정말 오랜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란 말이에요. 얘도 뒤집어졌어요. 여기도 킹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볼 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잘 가고 있었던 어떤 관계인데 이분이요, 금전적인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던 일이 잘못됐거나 준비하고 있던 것이 잘못됐거나 뭐가 됐든 금전적인 문제가 이 관계에 어떤 것을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드는 게, 얘도 동전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게 뭔가 추진하고 밀고 나가는 사업적인 부분이에요.
상대편이 뭔가 금전적인 손실인 거죠. 따지고 보면 손실인 건데, 이 손실이 여러분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자,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렇게 카드가 또 나왔었잖아요. 이 관점에서 볼 땐 두 분이요, 한번 다시 잘해보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이렇게 잘 가고 있다가 이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외부적으로 뭐 금전적인 부분이. 그러면 사이가 계속 틀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됐든 여러분이 됐든 우리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건 환경인 거잖아. 우리 다시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얘가 실질적으로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분이 가족이었을 수도 있다도 가능은 한데 정말 행복했던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계속 밑에 카드를 안 읽고 있죠. 밑에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두 분이 이 관계를 하고 싶지 않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킹이 컵이 나왔고 스워드가 나왔잖아요.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생각을 의미해요. 그 생각은 뭘 만드냐면요, 결정을 만들어요. 내일부터 떡볶이집을 하겠다. 나는 떡볶이를 만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떡볶이집을 하겠어? 라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떡볶이를 배워서 나는 꼭 떡볶이를 성공하겠다 라는 마음을 먹는 것은 어떤 생각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얘가. 자, 그러면 컵은 뭐냐? 감정이에요. 내가 떡볶이를 만들지는 못해. 그런데 나는 떡볶이의 그 빨간 색깔과 그 향기와 그런 것은 나를 흥분시켜. 흥분은 아니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나를 짜릿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 느껴지는 나의 행복. 그런 것은 포기할 수 없어. 라는 그런 차이예요. 즉,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생각을 놨고요. 여기서 마음을 놨어요. 그게 좀 큽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게 보면 이게 킹이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게 같은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혹은 이 리딩을 보시는 분 중에 같은 성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것도 가능은 하죠. 뭐가 됐든 차이는 뭐냐면, 여러분은 고민을 하다가요, 고민을 놓은 거고요. 이쪽에서는 마음을 놨어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냐?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엠프레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나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시절로 복귀하는 거예요. 미용실 가서 머리도 하고 옷도 이쁜 거 새로 사 입고 이전에 밝았던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여왕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태로 복귀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셀프 케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다 정리하고 간다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낀 건 뭐냐면, 이분의 마음이 다쳤다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마음이 다쳤다? 그것도 가능하죠. 자, 두 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죠. 지금 이 광대는 두 개의 동전을 열심히 돌리고 있어요. 두 개의 동전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혼나요. 그래서 열심히 돌려야 되는데 얼마나 집중을 하겠냐라는 거죠. 이 동전인지 저 동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돌려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몰라서 계속 돌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꺼낸 건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새 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얘를 거꾸로 꺼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지대로 고민을 때렸던 겁니다. 어떤 큰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 얘가 다 뒤집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싶지 않다예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셀프 케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관계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요, 뭔가 피해를 봤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도 닫혀 있는 거죠. 이건 솔직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도 닫혀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낀다라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상대편을 보면요, 일단 마음이 식었어요. 얘는 얼음 같은 마음이기도 해요. 아까 나왔던 카드들 중에 지금 요 카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뭔가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노력은 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상태가 이렇게 확 꺾였다가 두 분이 만나서 뭐 스타벅스에서 우리 이러지 말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음이 식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풀의 역방향이에요. 지금 여기는 체인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한다는 건데 이분이 변화를 이 리딩에 꺼냈다면 여러분의 변화라고도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털고 가는 거구나. 나랑은 이제 끝내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를 이분이 느꼈다. 또 가능은 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이분이 이 관계를 다시 하는 것, 다시 하는 게 이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정방향이 되면 이분이 뭔가 여러분과 또 다시 하겠다라는 건데 마음이 식어 있는데 이렇게 꺼냈다라는 말은 특히나 풀의 역방향을 꺼냈다라는 말은 재회라는 카드들은 타로 카드에도 많아요.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의 형태의 재회 카드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을 꺼냈다라는 말은 여러분하고 뭔가를 다시 하는 게 이분에게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단순히 이분이 잘못했겠죠. 보통은 상대편이 다 잘못하는 거예요. 상대편이 잘못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고 셀프케어를 하는 건데 이분도 여러분 때문에 힘든 건 있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여기 이 남자가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쌓고 있죠.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한다예요. 꾸준히 한다예요. 정말 열정적으로 한다? 그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집중해서 내가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즉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놓겠대요. 그런데 저는 이게 6개 동전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뭔가 일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킹둘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우습게 보면요. 두 업체 사장님들끼리의 싸움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이걸 일로 보지 않는다면, 더더욱이나 이 카드는 부정적인 카드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이 커요, 풀이. 내가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리스크를 가지면 안 될까요? 왜 이 관계를 다시 하는 것이 실수라고 느껴질까요? 그런데 밑에는 뭔가 한 번은 노력 더 해봤다는 것 같은 느낌의 카드가 나와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이분도 조심스러운 건 있어요. 확실하게. 그런데 일단 났어요. 그리고 체인지가 있는데 이 체인지는 이 여성분이 가방을 싸서 마을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용기예요, 용기. 뭐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하는 게 용기가 상당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한다. 이분도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 떠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러버스 역방향이에요. 사랑을 가장 대표하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일단 이별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리고 인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일생일대의 선택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선택을 놨죠? 여기도 선택을 놨어요.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요거, 관계가 많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안 되나 봐요.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얘 안 했네요. 자, 과거 카드죠? 어떤 여성분이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렉이라고 적혀 있어요. 렉은 뭐냐면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랑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사랑 자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게 솔직히 이 에너지의 역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해줬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나한테 오는 것은 정말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 아픔을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제가 이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두 분이 잘 사귀고 있었고요. 크게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하나 터진 것 같아요. 이건 외부적인 환경이고요. 특히나 돈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일명 재정 파탄 왕이죠. 그러니까 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상관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이 어려워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로
또 좀 챙겨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드래깅이 되면요. 여러분도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힘들어져요. 이게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이분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힘으로 모든 걸 이겨낸다라는 그걸로 가는 건 아니에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랑했던 감정도 바뀌게 되게 만드는 게 돈인 거죠. 그런데 아무튼 어려움이 있었던 건 이쪽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노력을 해보려고 했단 말이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뭔가를 해보려고는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것도 느낌적으로는 환경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해결 방법이 없으면요. 결론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두 분을 다투게 만들었고 그 다툼이 이제 디테일을 다 까게 된 거예요. 너가 그때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랬던 거니까 너는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그런 마음이었던 거구나 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해서 솔직히 상황 자체가 안 좋아져서 두 분이 그렇게 된 건데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있었는데 그놈의 상황이라는 게 뭔지는 몰라도 하여간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싫어하는 마음마저도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투데이가 나왔잖아요. 즉 이게 회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지금 이 리딩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라고 두 분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카드는 현재 카드예요. 현재 에너지를 보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는 일단 6개 동전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의 에너지가 일단은요. 다시 무언가가 되기는 상당히 힘든 에너지로 가고는 있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얘가 나와 있잖아요. 에너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봅시다. 그걸 봅시다. 가이아가 나오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가이아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가이아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 느낌적으로는 이게 사랑이요 있었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가 틀어진 것 같아요. 가이아는 일단 그리스어로 지구를 의미합니다. 지구는 땅이죠. 물론 뭐 바다도 있기는 한데 바다 밑에도 결론적으로 땅이잖아요. 땅은 솔직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죠. 식물도 자라게 하고 나무도 자라게 하고 또 그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을 동물들이 먹고 우리도 먹고 그렇게 해서 지구에 사는 많은 생물들이 이 땅의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일단 우리를 보살펴 주는 게 땅이에요. 그래서 널처링입니다. 널처링은 딴 게 아니라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걸 이렇게 보살펴서 키워야 되잖아요. 품어준다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리딩으로 볼 땐 어떤 금전적인 문제들이 있어 왔던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킹 오브 펜터클스도 나오는 걸 보면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과 이분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이 가다가 이분에게 문제가 터졌고 금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것이 두 분에게 있어서 어떤 반화점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해하고 노력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요 카드도 그렇고 거기서 더 이상은 좀 돌아오기 힘든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걸로 해서 뽑은 거예요. 에너지가 어떻게 가는 건지를 보기 위해서 꺼낸 건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누군가가 누군가를 보살펴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 관점에서 볼 땐요. 두 분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없어지고 한쪽에서 계속 주고 한쪽은 받을 수밖에만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가이아가 나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돌려준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랬을 땐 이분이 여러분에게 일명 받았던 많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신에 일단 카드는 현재로서는 두 분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두 분 끝나지 않은 숙제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Hold your vision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뜬금없는 카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픽스드 문인데요.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고요. 확고한 신념 같은 것도 의미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 뜻을 꺾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거든요. 한번 볼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사랑이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 볼게요. 다시 있습니다. 새 카드가 나와요. 그렇군요. 너무 긍정적인데요. 너무. 자, 번호조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카드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요. 사랑 리딩에 이 정도 카드가 나오면은 끝판왕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좋은 카드들이 나왔어요. 일단 사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닷이 나왔어요. 큰 유조선도 닷을 내리면은 바다에서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안정감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이 사랑이 안정감으로 가는 건데 대화가 있대요. 부엉이들은 평생을 같이 이 나무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것은 친밀한 대화예요. 친밀한 대화. 그러니까 두 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친밀하고 같이 붙어 있고 이런 거예요. 심지어 사랑까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카드가 알려준 것은 비전을 놓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고 나가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카드는 여러분도 이 사랑을 포기한 것 같고 이분도 이제 더 이상 여기에 가망성이 없을 것 같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카드는 이렇게 나왔어요. 끝나지 않은 숙제는 이거라고 해서 뽑은 거예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두 사람은 이렇게 나무 근처에서 언저리에서 산다. 그걸 굽히지 말래요. 가이아가 나왔죠. 보살펴준다예요. 서로가 서로를 보살펴준다예요. 만약에 이분이 진짜 사업을 해서 쫄딱 망해서 개털이 됐든 뭐랬든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보살피면서 비록 부족하게 살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구질구질한 관계가 싫습니다. 저는 떠나겠어요.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카드는 이걸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인 거죠.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번호자 카드는 관이 나왔습니다. 일단 끝이에요. 이 관계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평생 함께 나무 근처에서 살면서 오손도손 살면서 그 사랑이 떠내려가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엔가 있다. 그 꿈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난 찾고 말겠다. 그 꿈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찾아라. 이건 끝났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끝에서 놓지 말라는 말로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는 가이아로 가고 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끝이요, 여러분.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까지 끝? 이러면은 그 다음 1초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시작이 된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카드는 강조드리고 싶어하는 카드란 말이죠. 그렇게 볼 땐 끝이 났는데 이 사랑 안엔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카드를 한 장 열겠습니다. You will always have a place in my heart. 너는 언제나 내 마음 한 구석에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은 이분에게 말하고 싶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일단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했고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이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게 말씀드렸죠. 광대가 이 동전을 돌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집중을 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나았던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놓게 된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너는 나를 힘들게 했고 뭐든 간에 언제나 내 마음에는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끝이 났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게 있다라고 일단 카드는 알려줬어요. 저는 계속 그걸 강조드리고 있는 거예요. True love is hard to find. 진정한 사랑은 정말 찾기 힘들어.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그걸 찾았네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봤는데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떠나지 않는 게 진정한 사랑이겠죠.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다면 나를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싶은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꺼냈다면 이분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6개 동전을 꺼냈을 정도였다면 여러분이 이분에게 정말 많은 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분은 받았던 거예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긴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참 이건 사랑의 리딩은 아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도 결론적으로는 한 부분이고 삶에서 그 사랑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음표를 주는 그런 리딩 같아요. 제 느낌적으로는 그래요. You can please everyone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사람을 즐겁게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카드예요. 한마디로 표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얼룩말이 한 마리 보이죠? 얼룩말은 줄무늬도 있고 정말 멋져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은 그냥 일반 말이에요. 갈색 말들이죠. 얘네들이 그냥 평범한 말인데 이 평범한 말들이 이 얼룩말을 보고 지적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쟤 이상해. 쟤 몸에 줄이 있어. 무슨 말이 저렇게 생겼니?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긴 거죠. 어따 대고 패션도 모르는 것들 주제에 얼룩말을 지적질을 해요. 이런 문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얼룩말도 얘랑 다른 종인 거지 얘네들이 나랑 다르다고 해서 지적질할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얼룩말은 이 사이에 끼어서 이 4마리 말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 다르지만 너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좀 지적질하고 나를 약간 왕따시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룩말이고 얼룩말은 얼룩말 자체로도 멋진 거고 옆에 있는 이 평범한 말들이 지적질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대로의 무엇인가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나오니까 솔직히요 그 생각도 살짝 드는 게 지금 이 카드 안에 지금 킹들이 다 나왔죠. 얘도 나왔죠. 코트 카드들이 좀 많이 나온 걸 보니까 이 관계가 어떤 그 환경적 즉 돈적인 문제로 부딪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려고 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본다면 그냥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이 사랑할 때 여러분이 얼룩말인데 괜히 그 사람들에게 맞춰줄 필요는 뭐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자, 사랑의 좋은 카드 하나 더 열어볼게요. 중간쯤에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눈에 들어오네요. 천사의 날개가 있어요. 뭘까요? The past is now behind you. 과거는 지금 현재 너희 뒤에 있어. Release it. 보내줘.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여. 새로운 길은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믿고 그것을 따라가 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천사의 조언으로 볼 땐 이건 끝났나 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숙제가 없나 봐요. 저는 솔직히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땐 이 사랑을 놓지 말아라 라는 말 같이 들렸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런 느낌이었죠.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했는데 널처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좀 여러분이 들을 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분이 힘들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분을 여러분이 좀 약간 걷어준다. 왜냐면 지금 힘든 상황이신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느낌의 에너지지 않았나 보살펴준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많은 충족을 주고 이 관계는 새로운 다시 모양으로 바뀌게 되며 그렇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카드는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있고 이분은 지금
이걸 이제 과거로 두고 변화를 한다라는 느낌까지도 받았다면, 이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말을 꺼낸 걸 수도 있겠죠.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냥 뭐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사랑을 가져가기엔 내가 너무 힘들고, 하지만 넌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을 거야 라는 말로 그냥 여러분도 이것을, 이 정리되고 있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개의 동전. 저는 솔직히 이게 이분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로서는 금전적인 어떤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도와준다가 아니라 갚아준다? 약간 그 느낌은 불가능했을 것 같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나는 여러분의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들 때 도와준 여러분들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왔어 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요거였네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힘들면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었던 건데, 하나를 줄 때 하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땐 이 르노만드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 관계는 끝났고 이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도 보여지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 카드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사랑이 올까요? 지금 카드는 전반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천사는 여러분 앞에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뭔가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재회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하, 그렇군요. 베스트 프렌드가 나왔습니다. 우정이 당신의 사랑에 심박동을 뛰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과 모든 것들이 깊어진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러 가지로 해석해 봅시다. 일단 끝은 났는데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이분 말고 여러분 앞에 정말 최고의 친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달리 보이게 된다. 가능하겠죠. 가장 가능성 있는 접근법은 그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두 분이 이렇게 끝나고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로 남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다시 감정이 샘솟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가이아는 서로가 서로의 친구로 남으면서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관계로 남게 된다도 가능하겠죠. 일단은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오냐 라고 해서 꺼낸 카드는 얘예요. 베스트 프렌드. 최고의 친구인 어떤 분과 뭔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재봉틀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숙제 세 번째,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과 현재 서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두 분 사이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지, 두 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타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현재 에너지부터 열고 가보도록 할게요. 7개의 하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7개의 하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트는 마음이죠. 마음이 7개가 있다라는 거고요. 7이라는 숫자는 짝수가 아니고 홀수인데, 변화가 급진적으로 생겨지는 어떤 약간은 불안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또 7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7번을 행운의 숫자라고 하지만 타로에서는 좀 불안한 숫자로 5번, 7번을 쓰죠.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말 그대로 혼돈입니다. 즉,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7개의 하트, 즉 이 사랑 안에 마음이 7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이 현재 머릿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갖고 있는 의미는 판타지입니다. 일단 끝나지 않은 숙제라면 보편적으로 볼 때 두 분이 이별이 됐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런 약간 혼돈과 그리고 약간은 불안한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두 분이 여러 가지 옵션들을 두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분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동이 있겠죠. 뭐 상대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럴 것도 가능한 카드가 얘기도 합니다. 일단 혼동이 있다라는 말 자체가요,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끝이 났으면 혼동도 없습니다. 혼동이 왜 있어요? 그냥 끝난 건데.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끝나지 않은 숙제에 가장 반갑지 않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관이 나왔어요. 관은 일단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 새로운 시작이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크게 의미하는 부분은 이것에서 여러분을 놔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거든요. 트래직 엔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즉 아주 슬프게 끝났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카드부터 먼저 열게요. 하이어 셀프가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뭔가 털고 나갔나 봅니다. 트러스트가 있어요. 디바인 타임이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로스가 있어요. 성장을 의미하고요. 여기 또 패스트가 나오네요. 이상하게요, 여러분. 오늘 패턴이 조금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끝나지 않은 숙제를 보러 들어오셨다면 기본적으로 뭔가가 남아있길 바라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끝나 있어요. 뭔가 이렇게 크게 바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카드들이. 왜 그렇게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편 쪽에서 뭔가 좀 많이 후회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상대편들이 뭔가 행동을 하나?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약간 그런 패턴으로 오늘 리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게 뭔 일인지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보면요, 일단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따라가는 건데, 일단 얘는 떨어진 건데 보고만 가겠습니다. 다시 넣을게요. 엠페러예요. 솔직히 이 카드가 하이어 셀프입니다. 여러분들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나에게 많은 교훈을 줬어. 이분과의 관계가.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찾아갈 거야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은 실패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언젠가 나에게 어떤 사랑이 올 거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사랑이 또 실수할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그럼 뭐 어때? 그 다음 사랑을 또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이분 슬픕니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자, 가볼게요. 스타의 역방향입니다. 9개의 동전이 나와요. 썩 괜찮진 않네요. 여러분도 썩 괜찮진 않은데 뭐 그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2개의 동전 역방향이 나와요. 상대편 데스가 나와요. 그렇군요. 일단 받아들이고 있네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스트렝스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뭐가 열렸어요? 에이스 원즈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봅시다. 언더라인은 선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일단 나와 있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하이어 셀프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건데, 자존감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의기소침해졌고 이별 때문에 사랑 다시 하는 것도 두렵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이어 셀프가 돼서 조금 더 상승적인 나 자신이 돼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하겠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든 하고 싶은 걸 하든 주체적인 나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무엇인가 나에게 좋은 것이 올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그런 거죠. 아주 긍정적인 건데 그럼 밑에도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스타의 역방향을 먼저 꺼냈죠. 일단 이 타로 카드들에서 하나, 둘, 셋, 넷, 4장이나 메이저 알카나가 나왔으니 상당히 강한 에너지기는 해요. 일단 힐링을 의미하기도 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 분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상처가 회복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의미를 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그 누가 봐도 정말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9개의 동전은 딴 거 아니고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싱글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과 굳이 뭐 만나서 뭐 술 마시고 카페 가고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연휴나 이럴 때 여러분의 계획을 짜서 여러분들만의 여행을 떠난다든지 뭐 그런 멋진 라이프 있잖아요. 정말 독특한 취미를 가져본다든지 약간 그런 거예요. 그게 하이어 셀프죠. 그런데 앞에는 다소 슬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힐링의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볼 땐 이 스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어 셀프가 된 거예요. 이분과 관계가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살아가는 방법은 알겠죠. 뭐 열심히 일하고 뭐 돈 벌고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며 그 사람과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한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사랑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신만의 믿음이 좀 상실됐다? 그런 것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혼자 잘 살고 있다인데 여러분이 또 꺼낸 건 2개의 동전의 역방향이에요. 2개의 동전은 열심히 산답니다. 바쁘게 산다라는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2번 카드잖아요.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동전을 선택할까 저 동전을 선택할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 2개 중에 어떤 것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볼 땐 이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었다.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다시 이 사람 받아줄까 말까? 내가 연락할까 말까? 뭐가 됐든 그걸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아름다운 라이프를 꾸려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확고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 보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카드가 살짝 중요한데요. 저기 새가 한 마리 날라왔어요. 그리고 어떤 끈을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대답이랄까, 어떤 이야기랄까, 메시지랄까, 뭐가 됐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는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스타가요,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게 좀 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혼동의 카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카드로 볼 땐 이 사람과 끝난 것도 맞고 그 다 받아들였고 크게 감정 남아있는 것도 없고 오히려 이 관계가 나에게 골치만 아팠던 부분인데 이게 끝나고 났을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것에는 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도 희망은 없다는 거죠. 너무 말이 심했나? 아무튼 그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여러분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상당히 방향을 잃어서 좀 약간 헤매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있어요. 자, 상대편 뭔지 몰라도 여름에 성장을 했답니다. 여름에 키가 컸나 봐요. 키 크는 약을 먹었나 봐요. 아무튼 성장을 했는데 끝났잖아요. 성장이 의미하는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 성장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키가 크는 걸까요? 아니죠. 어떤 일을 겪고 나서 내가 거기서 어떤 가르침을 얻은 거예요. 배움을 얻은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넘어갈 경우도 있고 못 넘어갈 경우도 있잖아요.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겪고 나면 사람은 인생이 이런 거구나라고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삶에서의 어떤 길을 마련해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에너지가 크로스예요. 즉, 이별은 됐고 관이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이분이 느껴진 건 어떤 성장이에요. 뭐 때문에 성장이 됐을까요? 이 관계 때문에 성장이 된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계. 결론적으로 사랑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 안에 감정이 다른 것인 거지. 일반적으로 친구들과의 감정, 회사 동료들과의 감정, 그 사람들도 관계예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분도 성장을 했다면 뭐 다툼이 있었고 틀림없이 다툼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이 사랑이 이분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줬다라는 거죠. 그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과거 카드가 나왔어요. 과거는 여러분이겠죠. 여러분들을 보고 꺼낸 거니까요. 그런데 서퍼링이에요. 아픔이죠. 이분은 여러분을 보면 많이 아픈가 봐요. 하지만 이분 역시도 데스를 꺼냈습니다. 데스가 코핀이에요. 이 카드가 얘예요. 즉 받아들인 거예요. 이별은 됐고 끝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두 카드가 중요한데요. 자, 에이스 원즈죠. 다시 막대기를 잡는 거예요.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다시금 이것을 살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손이 이렇게 지팡이를 잡기 직전이에요.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잡기 직전이에요. 갈등 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뒤집어졌어요. 이걸 잡으려고 했다가 놓은 거예요. 안 잡은 거죠. 즉, 이분이 여러분에게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팠잖아요. 그래서 다시 화해를 하고 뭐 나를 받아주면 안 되든 뭐든 간에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놨어요. 그 이유는 뭐냐? 두려워서예요. 왜 두려울까요? 자, 이 카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요. 이 리딩 안에 정갈자리하고 사자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가 사자자리고 얘가 사자자리 카드거든요. 뭐 그거는 그냥 그거고 이 여성분과 사자는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이 있을까요? 이 사자가 고양이가 된 거예요. 이 여성분이 다정함, 이 사자를 아껴주는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맹수인 사자가 고양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inner strength예요. 내면의 강인함이에요. 품어주는 넓은 마음으로 이 사자를 이렇게 웃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이 사자 얼마나 기뻐해요. 이 여성분 보고 왔다 이러고 막 뛰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소울메이트 카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맹수를 고양이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이분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맹수도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이 여성분에게 종속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즉 테이밍이 안 된다. 즉 조련이 안 되는 사자를 조련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땐 이 사자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즐겁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겁니다. 그거예요. 자, 뒤집어졌죠? 힘을 잃었다예요. 사자가 힘을 잃었다예요. 즉 두렵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막대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잡지 않았어요. 가려고 했는데 잡지 않은 거죠. 그것은 무서웠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봤을 땐 이분은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의 상황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다소 두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슬퍼요.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이분도 성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분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은 털고 나가는 강인함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언더라잉은 선입니다. 세상 행복한 에너지예요. 일단 두 분 사이에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뭔가 행복하진 않아요. 지금 각자의 카드들이. 그런데 언더라인이 얘예요. 여러분은요 힐링을 하고 있고 마음이 아프고 뭐 이런 건 있는데 이분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분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에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 아픈 건 어쩔 수 없잖아. 마음 아픈 걸 내가 뭐 내일부터 마음 아픈 게 다 나가 이런다고 해서 마음에서 뭔가 나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는 가는데 대신에 나에게 집중하자라고 하는 아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
스트렝스의 이 여성분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이 이별이 되고 나서 많이 슬펐어요. 그리고 아팠어요. 하지만 이 관계 때문에 성장도 한 거죠. 하지만 끝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선 노력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재점화를 하든 뭘 하든 해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났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끝은 난 건 맞는데 받아도 드린 건데,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다음 넥스트 챕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혼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받아들였고 여러분도 받아들였고 끝은 난 거고,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대로의 길을 잃었고 이분도 이분대로의 길을 잃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얘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리에 지금 디바인 타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내 삶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거야. 어디엔가. 내가 아직 못 찾았을 뿐이야. 든 뭐든 간에 그런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우주의 에너지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든 뭐든.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으로 이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두 분 사이에 끝나지 않은 숙제는 없다. 숙제는 이미 다 끝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 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카드 열어볼게요. 이 카드는 끝나지 않은 숙제가 어떤 식으로 에너지가 가고 있는 건지를 좀 보는 그런 거거든요. 약간의 힌트 같은 그런 건데 보겠습니다. 세이프 시프팅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뭔가 살짝 여지를 주는 카드기는 합니다. 자, 구름 카드죠. 타로 카드에서 구름은 뭔가가 흐릿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뭔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이 카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쉐이프 시프팅이에요.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구름을 보면 1초도 같은 모양이 없어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똑같은 모양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름 앞에 가까이 가서 보면은 지네들끼리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모양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끝나지 않은 숙제가 어떻게 가고 있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거든요. 즉 뭔가 숙제가 있는데 그 숙제는 지금 모양이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얘가 뭘까요? 이젠 놔진 거야 라는 것을 받아는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어떻게 모양이 바뀔지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쪽에서 디바인 타임이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카드를 열게요. Show the world the real you 카드가 나옵니다. 물병 자리의 만월이에요. 자, Show the world the real you 카드가 나오는데요. 물병 자리의 만월인데 물병 자리는 여러분 쪽에서 꺼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나온 메시지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저 이런 거 아니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오게 될 텐데 그 안에서 혼동하지 말고 7개의 컵을 하지 말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라는 말인 거죠.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문 카드가 나옵니다. 달 카드가 나왔어요. 아하, 선택의 기로에 놓여지네요. 여러분이. 자,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이가 나왔어요. 여름이가 나왔는데 번호적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일단 이 카드가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일단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택의 기로가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크라우즈 카드가 있었잖아요. 모양이 바뀐다. 그리고 선 카드도 있었죠. 상당히 밝은 에너지예요. 즐거운 에너지기도 하고요. 열정적인 에너지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시 디바인 타임이 나와 있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분과의 관계가 일단 끝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여름이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이분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즉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갈등 때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상황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과 슬픔, 여러 가지 애증, 뭐 아무튼 그런 복잡한 나의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게 바로 달이에요. 자, 그리고 선택의 카드가 나왔어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자, 그런데 왼쪽 문은 달 쪽이에요. 오른쪽 문은 상당히 야성적인 디바인 메스킬런 같은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어요. 이 메스킬런한 남자는 실질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르노만드 덱이 두 개가 있거든요. 28번이. 근데 한 명은 보편적으로 이제 가장 평범한 사람, 그냥 와이셔츠에 바지 입고 있는 겨울이가 있고요. 이렇게 우통 까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이 목걸이를 보면은 화성이에요. 화성은 섹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야성적이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얘예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 앞에 이런 사람이 한 명 있고 감정을 요동치고 슬프게 만드는 바로 이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전상대편이죠. Show the world real you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여러 가지 혼동이 있는 상태인데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예기치 못한 일에서 확실하게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요. 어떤 누군가가 대시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느낌적으로 이분하고 이별이 되고 나서 여러분이 혼자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갈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꺼냈던 건 9개 동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분을 선택 안 했어요. 그런데 힐링이 안 되고 있었죠. 방향성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향성이 있었다면, 여기서의 말하는 방향성이란 건 뭐냐면 이분하고 끝났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올 때 기회를 줘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었던 건 뭐냐면 이분 때문에 갖고 있었던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 됐든 뭐가 됐든, 혹은 이분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뭐가 됐든,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그냥 지금 사람 사귈 생각이 없어요 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갈등을 때렸다라는 말도 돼요. 약간 섹시한 여름이한테. 그렇지만 감정도 이 상황에서는 반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끌렸든 뭘 했든 여러분은 이 분에 대한 감정도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양은 바뀐다고 했고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카드는 10번 낫이 나왔어요. 싹둑 잘라버린다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뭔가 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0번 칼이 나왔다면 저는요, 이게 이분을 이제 완벽하게 잘라내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벌어지지 않은 일이라면 여러분은 갈등을 하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칼로 자르는, 즉 과거를 잘라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이 여러분의 어떤 혼동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프팅이라는 게 구름이 모양이 바뀌는 거지만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모양은 바뀌었지만 그 구름은 그 구름이다라는 말이에요. 즉 구름의 모양이 바뀐 거지 안에 성분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의 사랑은 여전히 이 사람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이분을 선택을 하고 잘라도내는 것도 맞지만 이분을 마음에서 계속 두고 이분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혹은 만약에 여러분이 이분을 사귀게 되잖아요. 여름이를. 그렇게 될 때 이분의 어떤 행동이나 모양이 바뀌게 된다? 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름이가 나타났든 안 나타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양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사랑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잘라내고,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해요. 결단을 내려서 가는 건데 행복해지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 이게 행복하다라는 카드인데요. 선명해졌다라는 것도 있어요. 선명해지다, 머릿속이. 맑아지다, 확실해지다 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자, 반대되는 카드는 얘입니다. 혼동인데 명확해진대요. 잘라낸대요. 솔직히 잘라낸다는 이 행위도 명확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볼 땐 이 친구가 나타나서 잘라내는 게 명확해진다. 혹은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친구가 나타났는데 여전히 감정적으로 이분에게 많은 연민이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분에 대한 사랑은. 그것도 가능하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선택의 카드가 중앙에 나와서 그래요. 이렇게 갈지 저렇게 갈지. 가장 보편적으로 본다면 상대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선택을 하게 되면 여전히 슬프겠죠. 하지만 잘라내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이 여름이와 함께 행복해진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보편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양이 바뀌게 된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카드가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얘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바뀌는 거지. 안에 원천적인 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한번 꺼내 볼게요. 이 상대편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까요? The thought of you with someone else drives me insane. 너가 다른 어떤 사람이랑 있다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내가 그냥 빡 돌아버릴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꺼냅니다. 이분이 누군가와 있나? 그렇진 않아요. 이건 누군가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자, 이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을 떠난 걸 후회해.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꺼내겠죠. 글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자, 이 unlikely가 무슨 말이냐면요. 저 떡은 너무 맛있어 보여. unlikely. 보기엔 맛있어 보여도 실제로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너무 안 좋은 사람 같아. 제 바람둥이 같아. unlikely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이 여름이가 봤을 때 뭐야 우통만 까고 쟤 좀 이상해 보여 얘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무게감 있고 이런 친구일 수 있다. 이 상대편이 뭐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끝난 거 맞아. 아니야 그렇진 않아. 그렇게도 볼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과는 좀 다른 모양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올려봅시다. 솔직히 이 여름이가 상대편이다? 글쎄요. 일단은 목요일 카드가 나오는데요. 당당히 일어서라.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따라가라 라는 말인데 목요일이 뭐냐면 월화수목금 이제 토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중앙에 끼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의 뜻을 굽히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게 하이어 셀프기도 한데 일단 뭐 시기적으로 볼 때 목요일하고 관련이 있다. 혹은 숫자가 5기 때문에 뭐 5주, 뭐 5달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5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얘를 한번 올려볼게요. 얘를 올리면 이 여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새롭게 나타난다면 새로운 사랑이 온다라는 카드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과거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본다면 이제 여름이가 과거의 사람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Burning Desire가 있네요. 솔직히 저는 이 여러분의 전 상대편이 버닝 디자이어인 것 같진 않습니다. 막 불타는 열정이에요. 진짜 행복해지나 봐요, 여러분. 그리고 버닝 디자이어가 불타는 욕정이잖아요. 열정이 다시 살아난대요. 이 친구 때문에 살아나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선택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잘라낸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과 하게 되는 사랑이 뭐냐면 육체적인 부분 포함, 아무튼 상당히 열정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건가 봐요. 얘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말일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끝나지 않은 숙제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여러분이 이분하고 사랑을 해서 바뀐다라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못된 리더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얘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친구랑 사귀고 있잖아요. 이 분이 여러분에게 연락하든지 해서 조금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있는 그 즈음에 여러분을 흔든다던가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이 관계는 끝난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확실하게 공식적으로는 끝났고요. 그런데 클라우즈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가 더 남아는 있는데 그건 아직은 모른다. 이 리딩은 안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파프리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타임레스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끝나지 않은 숙제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